네, 이제 오늘이 이제 마지막 8번째 수업 시간이고요. 어떠셨어요? 지금 한 7번 수업 들으셨는데, 처음 시작할 때 하고, 이제 7번, 이제 7주가 지나 지금 상태에서 8주째가 됐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래도? 처음보다는 훨씬 나아요? AI에 좀 눈을 뜬 거죠. AI 눈을 뜨신 것 같아요? 자, 우리 뒤에 우리 모자 쓰신 우리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는 그 활용하는 게 네. 쇼핑 목록이나 이거 바로 찾아가지고 다른 카페에 사람들이 이게 뭐냐고 무슨 벌레냐 막 이게 바퀴벌레냐 했을 때 저는 바로 그거를 동그라미 찍고 하면서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모르는 사람이 꽤 많구나 하면서 그랬구나. 그걸 이제 느끼신 거네요. 예, 생각보다 바로 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저도 강의를 나가 보면 많이 알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생각보다 업무 때문에 이쪽에 이렇게 매달려서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없더라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관공서 임직원도 마찬가지고 뭐 청소년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시는 청소년 센터에 계시는 임직원님들도 그렇고 젊으신데도 쓰시는 분은 쓰시고 안 쓰시는 분들은 아예 안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근데 이제 이 AI나 스마트폰 교육 자체가 PC로 하는 것보다는 이게 뭔가 수준이 떨어진다 이건 아니에요. 절대로. 스마트폰으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오히려 PC보다도 이동하면서 할 수 있는 업무가 훨씬 많기 때문에 잘만 활용하면 스마트폰으로 그 AI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어서 이거를 잘 활용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우리 이제 좀 두 분이 그래도 영상을 찍어서 올려주셨어요. 그죠? 두 분 영상을 찍어서 올려주셨는데, 자, 요게 이제, 자, 이게 이제 초점을 안 맞추니까 이렇게 나온 거죠. 그죠? 초점 맞추지 않고. 초점 맞추는 게 어떻게 어떻게 안 되는지 안 됐죠? 네, 초점, 이게 프로에서 우리 매뉴얼 포커스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하신 거고, 그 다음에 요 상태만 봐도 되게 이쁘죠? 요것만 봐도. 이렇게 라인 자체가 이렇게, 전등들이 초점이 안 맞으면, 이렇게 이제 보케 영상으로 동그라미가 이제 보이거든요. 동그라미 형태로. 그래서 이게 지금 자동차들인데, 요런 식으로 동그라미가 초점이 안 맞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고.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소음 같은 거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도 AI로 음성 제거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캡컷이나 이런 소프트 프로그램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도 그 노이즈 제거라는 게 있어요. 내가 이제 지금 이 상태로 제가 음성 녹음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마 영상 보실 때 약간은 좀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 번 더 이제 노이즈 체크를 해주면 그 노이즈 체크가 좀 싹 사라지긴 합니다. 사라지긴 하는데 저도 이제 편집하고 하다 보면 그거 체크 한 번만 더 하면 되는데 그거를 하고 나면 좀 몇 분 동안 그 렌더링 하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 훨씬 더 깔끔한 영상이 나오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번 요거 초점 잡는 걸 이제 잊으셨다고 하니까 한번 보시면 프로에서 이제 프로 동영상이었잖아요. 우리가 프로 동영상. 그럼 프로 동영상이니까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지금 ISO도 자동,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도 자동, 그 다음에 화이트 밸런스도 자동으로 해놓은 상태였어요. 그 다음에 여기 매뉴얼 포커스 요걸 누르게 되면 지금 중앙 멀티 수동이 있어요. 이렇게 3개 있는데 우린 수동으로 하게 되면 이걸 좌우로 움직이면 자, 먼 거리가 초점을 잡고 싶으면 1에 가깝게 가면 되는 거예요. 0에서부터 1이거든요. 1이거든요. 그래서 먼 거리에 있는 초점을 잡고 싶으면 1에 갖다 놓고 초점을 잡으시면 돼요. 1 쪽에 가깝게. 그러면 여기 녹색 라인이 보입니다. 녹색 라인이 화면에 녹색 라인이 보이면 이때 초점이 잡힌 거고, 녹색 라인이 안 보이는 상태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가게 되면 초점 가까운 쪽을 초점을 잡고 싶으면 이렇게 가까운 쪽에 0에 가깝게 가면 초점이 이렇게 0에 가까운 쪽에 잡히는 거고, 1에 가깝게 가게 되면 멀리 있는 쪽에 초점이 잡혀요. 멀리 있는 쪽에.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초점 잡으실 때 훨씬 더
빠르게. 그러면 이제 초점을 완전 흐리게 확 놓고 나서 요거 녹화 버튼 누르고 이제 복회가 생겼을 때 이제 그렇게 찍어 보시면 훨씬 더 예쁜 영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초점을 이 줌을 당길 필요 없이 이 만든 상태에서 초점만 움직이시면 돼요. 이 초점 라인 요것만 슬라이드 바만 움직여서 초점을 잡아갈 거냐 잡지 않을 거냐 그것만 해서 영상을 녹화를 해주시면 훨씬 더 복회가 있는 예쁜 조명 불빛이 보이는 그런 야경 같은 거를 찍어줄 수가 있다. 프로 동영상이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다양한 것들 이제 우리가 했었잖아요. 이제 하이퍼랩스도 받고, 그 다음에 인물 동영상도 그렇고, 파노라마. 이 파노라마가 있는데, 이걸 아직 이제 파노라마가 아직도 지금 한번 안 되죠. 생각보다 안 되죠. 네, 이게 생각보다 이게 그냥 풍경사진 찍는 거는 가능한데, 이제 풍경은 이제 재미가 없어. 그죠? 제가 알려드린 그 거울에, 이런 미러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쌍둥이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해보고 싶은데 요게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를 이제 조금 더 인식하시면 요 하얀 박스 안에 있는 내용물만 찍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제 촬영 버튼을 딱 누르고 나서 있을 때 여기 옆에 있는 건 안 찍히는 거예요. 여기 안에 들어오는 화각에 들어온 거, 여기 안에 들어온 것만 찍힌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안에 들어온 거, 그죠? 그러면 그리고 서 있을 땐 찍히는 게 아니야. 서 있을 때는. 그래서 내가 이제 물건 여기서 이걸 찍어요. 이걸 찍는 상태에서 한번 쭉 가. 그럼 쭉 가서 하얀 박스를 벗어나도 되고, 이제 쭉 처음에는 벗어나서 찍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피사체를 다 찍어. 그리고 나서 서. 그리고 피사체가 움직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하얀 박스 바깥에 서 있게끔 해주셔도 돼요. 처음에는. 그러면은 서 있어. 그러면 그때 이제 움직이면 이제 들어오잖아요. 피사체가. 그럼 들어오면 이제 찍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피사체를 다 찍었으면 이제 서 있고 피사체는 이동하고. 그래서 3개까지 하기 공간이 너무 좁으면 3개까지 하기 좀 힘들면 2개만 먼저 해보세요. 2개만. 2개가 나오게끔. 그렇게 해서 찍어보시면 그러면 훨씬. 자, 이제 제가 한번 해보면,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찍어요. 이거를. 찍어 움직이죠. 그럼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죠. 이렇게 움직이고 저는 서요. 여기까지 오고 그 쓰고 얘를 움직이는 거지. 얘를 움직여. 근데 제가 지금 서 있는 게 지금 좀 불안해서, 자, 요걸 한번 해볼게요. 요걸로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찍고 움직이고, 자, 이렇게 놓고 들어왔죠? 자,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다음에 놓고 이렇게 놓고. 그러면 지금 영상을 보게 되면 지금 아주 깔끔하게 나왔죠. 그러니까 하얀 박스를 그냥 처음에는 벗어나서 찍어도 돼요. 벗어나서 이렇게 지금 나왔고 깨끗하게 지금 잘린 게 없죠. 이게 뭉그러진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혼자 제가 지금 이렇게 해도 가능한데 선생님들도 가능할 거예요. 해보면.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 상태에서 요거 치우고 여기 놓고, 자, 요걸 놓고 제가, 자, 이렇게 움직여요. 이제 일단 요게 흔들리면 안 되니까 가능하면 조금 각도 좀 좁아서 이렇게 놓고 움직여요.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서 여기서 서. 그 다음에 요거를 요 자리에 놔요. 그리고 가요. 그럼 깔끔하죠. 이렇게 갖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서. 그리고 얘를 이렇게 움직여. 자, 제가 움직이는 바람에 이제 손이 들어왔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끊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요것도 현재 나왔죠. 이렇게 3개.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좁은 공간에서도 지금 3개가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하얀 박스를 중점으로 해서 선생님이 이제 피사체 일단 찍을 때 움직여봐요. 움직이는데 하얀 박스를 다 벗어날 때까지 찍어. 일단은 처음에는. 왜냐면 근데 이제 벗어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안 움직이면 되기 때문에 카메라가 안 움직이면 이 안에 있는 피사체가 움직여도 안 찍어요. 찍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튜브 쇼츠 중에 제가 찾아본 것 중에 그 계단 있잖아요. 올라가는 게 계단. 그 아파트 입구에 있는 계단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뭐 옆에 이제 난간 이렇게 서 있으면 기댈 수 있는 그런 턱도 있고 그런 거에서 여기 앉았다가 저기 앉았다가 계단에 앉았다 이렇게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해서 7명을 찍은 쇼츠가 있어요. 7명을. 그러면 이 하얀 박스가 움직이지 않는 거잖아요. 딱 고정에 있어서 고정돼 있으면 사람이 움직여도 상관이 없어요. 예, 그리고 나서 움직이는 거니까. 예, 그렇게 아니면 이제 처음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얀 박스를 벗어나게끔 찍고 그리고 이 안에 안 들어오게끔 물건을 갖다 놔요. 그러면 움직이면 훨씬 더 깔끔하게 영상이 찍히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한 것처럼 한번 해보실래요? 앞에 있는 피사체를 한번 가지고 제가 책상에서 요 책상에서 지금 제가 했잖아요. 선생님들 지금 똑같아요. 요 책상에서 좁은 책상에서 한번 해보세요. 쌍둥이 촬영을. 그 뭐 지갑을 하셔도 되고 뭐 핸드폰 다른 뭐 물체를 가지고 해주셔도 되고 왜냐면 복습이긴 한데 그래도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제가 쌍둥이를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돼요? 돼요? 예. 네, 그렇게 가능하면 손이 전지됐을 때 움직이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손이 이제 테이블 위에 딱 고정되어 있는 게 훨씬 더 편할 거고요. 잘 안 되죠? 자, 움직이실 때 카메라가 움직이면 안 돼. 그러면 이제 끊어지는 영상상이 생깁니다. 카메라 움직이면 안 된다겠지. 예, 카메라가 움직이면 안 돼요. 움직일 때. 되세요? 우리 성빈님? 안 돼요? 나올 것 같은데 우리 저기 선생님 나올 것 같은데 안 찍고 있었나요? 안 찍고 있었어요? 자세 고쳐지고 있어서 잘 되고 있는. 잘 되고 있더니 잘 되는 구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안 찍고 있어. 안 되나 안 돼. 생각보다 안 돼요. 예. 카메라 움직이면 안 된다. 예. 아니 이제 처음에 찍을 땐 움직여야지. 찍을 땐 움직이고 이 피사체를 이제 다 찍었으면 고정시키고 피사체를 움직여야지. 자, 이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했을 때 피사체를 찍고 있을 때는 가야죠.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였다가 섰어. 그 이 상태 쓰고 나서 그리고 나서 피사체 움직이는 거예요. 피사체를.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움직이고 나서 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다 찍었으면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쓰고 또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지. 다 서 있는 게 아니고 피사체를 찍을 땐 움직여야죠. 그리고 다 찍었으면 얘를 이동시키고. 근데 요거 잘 성공하면 집에서 아이들하고 재밌게 놀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성공된 거 한번 올려보세요. 톡방에 성공된 거. 우리 선생님 됐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쉽지 않아요? 네. 자, 대신 사진 한번 성공하신 사진을 한번 톡방에 한번 올려봐 주세요. 톡방에 성공하신 사진을. 네, 박지현, 예, 나왔네. 여기 좀 이렇게 했지만, 3개가 그래도 성공이 됐어요. 그죠? 3개가. 또 이제 가장 쉬운 건 집에 소파 있잖아요. 소파. 요쪽 끝에 앉혔다가, 가운데 앉혔다가, 요쪽 끝으로 앉혔다가, 요거를 이제 거실 중앙에 서서 소파에 앉아있는 걸 이렇게 찍고, 이렇게 가. 그리고 이제 움직이지 말아요. 그리고 아이 보고 옆으로 가라고 해요. 그리고 갔으면, 요렇게 또 가. 그 다 찍었으면 움직이지 말고 아이가 움직여. 그리고 또 가. 이거를 이제 해주시면 돼요. 자, 우리 이제 힘들어서 계속 못하신 우리 박지현님은
지금 성공을 하셨고 이제 집에 가서 오늘 이제 마지막 수업이긴 하지만 집에 가서 이제 파노라마로 성공하신 사진 한번 올려봐 보세요. 그래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보고 자 이제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다른 거. 자,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하셨던 것 중에 그 스토리북 우리 했었잖아요. 스토리북. 그 스토리북을 해서 그 다음에 쇼츠 영상까지 만드는 것도 했었죠. 화면 녹화까지 하는 거. 화면 녹화까지 하는 거 했었나요? 화면 녹화까지는 안 했죠. 자, 스토리북이 자, 우리 제미나이 안에 선생님들이 이제 어디에 들어 있었나? 이 두 줄을 누르게 되면 유료 버전은 여기 화면에 있지만 무료 버전은 여기 톱니바퀴 하단에 톱니바퀴 클릭을 하시면 조금 내려가면 이제 잼 관리자가 있었어요. 잼 관리자. 아, 우리 그때 이장호 선생님은 이제 그때 사용량이 많아가지고 그 동화책을 못 만들었잖아요. 그죠? 사용량이 많아가지고 꽉 차는 바람에 못 만들었는데 요 잼 관리자를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이제 스토리북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스토리북. 그래서 스토리북으로 이렇게 우리가 책을 만들어 봤었는데 클릭을 하게 되면 다양한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자, 이제 여기서 스토리북은 여기서 만들게 되면 스마트폰에서는 볼 수 있었잖아요. 스마트폰에서는 볼 수 있었는데 자, 만약에 이 중에 하나를 제가 클릭을 하고 뭐로 할까요? 그냥 하나 클릭을 해볼게요. 요거 하나 클릭을 해볼게요. 요대로 하고 요거를 이제 스토리북을 만들어주고 도와달라고 이런 식으로 벌이 지구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알려주세요라고 하는 식으로 클레이메이션, 그러니까 클레이 아트로 이제 동화책을 만드는 건데 이렇게 그냥 샘플을 하나 그냥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동화책을 하나 만드는 걸 하나 주제를 넣고 주인공과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림책. 요것도 잘 숙달이 되시면 그림책 만드는 게 숙달이 되면 다양하게 친구들과 지인들과 아니면 우리 손주들과 아니면 자녀들과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게 이 동화책입니다. 그리고 좀 동화책이 좀 퀄리티가 됐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아예 인터넷 그 인화 업체에다 보내서 아예 책으로 만드는 이런 방법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뭐 진짜 괜찮으면 뭐 특별한 날 동화책을 그 아이만의 동화책을 선물로 해주는 이런 이벤트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그리고 나서 동영상 제작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동영상 제작하는 거를 이게 스마트폰 그 다음에 이 PC에서 스마트폰에서는 이 그림 동화책이 이 스토리북이 볼 수는 있고 공유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다운이 안 됐잖아요. 다운이 안 돼요. 스마트폰에서는. 근데 PC에서는 얘가 이제 다운이 됩니다. PC에서는. 자, 이제 꿀벌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 줬는데 열기를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나오는 게 나오죠. 클레이 애니메이션 이렇게 깔끔하게 지금 나옵니다. 그럼 듣기를 누르면 얘가 이제 꼬마 일꾼 윙윙이의 마법가루 이렇게 나오죠. 햇살이 이렇게 따뜻한 화면이 올라가는 걸 아침 클레이로 나오는데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할게요. 처음부터 시작인데 꼬마 일꾼 윙윙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 동영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우리 상단 화면을 내려서 자, 상단 화면을 내려서 화면을 쭉 내리면 화면 녹화라는 게 있어요. 화면 녹화. 이렇게 화면 녹화. 이렇게 생긴 거. 요게 있을 거예요. 우리 스마트폰에. 그러면 요걸 클릭을 하시게 되면 자, 이제 전체 화면 녹화가 있습니다. 이제 미디어만 녹화를 해야죠. 왜냐면 내 말소리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마이크는 체크하면 안 되고 내 목소리를 녹화를 할 거면 마이크가 체크하는 거고 그냥 스마트폰 내에 있는 소리를 저장하고 싶으면 요 미디어만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화면은 전체. 그러면 이제 전체 영역이 다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녹화 시작을 누르는 겁니다. 녹화 시작을 누르고 이제 얘를 플레이를 하는 거죠. 윙윙이의 마법가루 햇살이 따뜻한 아침 클레이로 이런 식으로 둥글둥글하고 이제 이 귀여운 화면 꼬마벌 전체를 녹화를 하는 윙윙이가 거예요. 잠에서 깨어났어요. 윙윙이는 노란색과 검은색 줄무늬 옷을 입고 보드라운 솜털이 송골송골 나 있는 아주 다정한 벌이랍니다. 오늘도 꽃친구들을 도와주러 가볼까?
윙윙이가 기지개를 켜며 말했어요. 윙윙이가 날개를 움직이자 윙윙 소리가 났어요. 이 소리는 무서운 소리가 아니라 윙윙이가 두 신나게 일할 번째 때 부르는 페이지까지 제가 콧노래예요. 녹화를 하고 윙윙이는 아주 작은 날개를 빠르게 흔들며 공중에서 춤을 추듯 정원을 날아다녔어요. 윙윙이는 먼저 하얀 꽃잎을 가진 꽃 보미를 찾아갔어요. 보미는 윙윙이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반겨주었지요. 안녕 윙윙아, 내 마법 가루를 가져가 줄래? 보미가 향긋한 냄새를 풍기며 말했어요. 윙윙이가 보미의 품에 살며시 내려앉았다. 녹화를 끄고 그렇게 되면 이제 갤러리에 녹화 영상이 저장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저장 영상이 이렇게 녹화가 되고 요거를 이제 저희가 그때 이 갤러리에 저장된 이 영상을 플레이를 하게 되면 위아래 이렇게 지저분한 게 있었잖아요. 그죠? 위아래 이렇게 지저분한 게 있었단 말이죠. 이거를 어디로 간다? 여기 연필을 눌러서 이 영상에 이제 자르기를 해가지고 요 필요 없는 부분 요만큼을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요만큼을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동영상이 다 요 크기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 저장 누르면 자 동영상이 이제 필요 없는 부분 우리 뭐 KT 날짜 시간 나오는 거 요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바로 이렇게 깔끔한 요 영상만 남아 있는 거예요. 요렇게만 남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동영상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제 나중에 요 그림책을 만들었을 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동영상으로 하게 되면 요 파일이 어떻게 돼요? 동영상 파일이니까 이제는 내가 책을 이렇게 넘겨보지 않아도 동영상이니까 그냥 틀어놓기만 해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전달을 하시는 것도 괜찮다. 스마트폰에서는 이렇게 화면 녹화 방법으로 녹화하시고 어떻게 한다? 연필로 가서 편집에 요 자르기 요거 두 번째 거 요 가위 말고 요 자르기 버튼 눌러서 요 화면을 자르는 거야. 화면을 요런 식으로 해놓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동화책이 하나가 녹화가 되는 동화책 영상이 녹화되는 거예요. 물론 이럴 때는 이제 글쓴이가 누군지 이렇게 나오겠죠. 어쩔 수 없이 이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되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화책 스토리북 만드는 거가 이런 식으로 동화책까지 동영상까지도 이제 만들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걸 이제 알려드렸고요. 그럼 이제 동영상을 만들었으면 이 동영상은 PC 제미나이로 가게 되면 제미나이 같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같은 계정으로 로그인했을 때 지금 방금 만들었던 동화책도 볼 수 있죠. 그럼 쭉 내려보면 지금 만들었던 동화책 요거 눌러보면 지금 동화책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요거는 요 화면이고 요거 이제 여기에 PC 화면은 요게 이제 페이지 넘기는 거고 한 장씩. 그 다음에 요거는 전체 화면 보는 거예요. 전체 화면. 요 화면이. 그럼 요거 딱 누르면 화면 전체로 이렇게 뜹니다. 화면 전체. 그럼 이렇게 화면 전체에서 보게 되면 훨씬 더 크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화면 녹화하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제가 지금 강의 영상 녹화하는 듯이 이 녹화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아서 설치해 놓으면 화면 녹화를 할 수가 있어요. 화면 녹화. 그래서 요걸 이렇게 이제 들리게 주면서 화면 녹화를 하게 되면 이번에는 이 가로 영상으로 녹화가 가능하죠. 그럼 가로 영상으로 녹화를 해서 이번 유튜브 올릴 때 가로폼, 롱폼으로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롱폼으로 이런 식으로 크게 볼 수 하려면 이렇게 PC 화면에서 선생님이 이제 풀 전체 화면을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동화책을 듣기를 누르게 되면 한 장 한 장 얘가 읽어준다는 거죠. 얘가 이제 읽어주는 거죠. 윙윙이는 먼저 하얀 꽃잎을 가진 꽃 보미를 찾아갔어요. 보미는 윙윙이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반겨주었지요. 안녕 윙윙아, 내 마법 가루를 가져가 줄래? 보미가 향긋한 냄새를 풍기며 말했어요. 자, 이렇게 자동으로 페이지가 넘어가면서 큰 화면에서 녹화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능하고요. 나는 그냥 책으로 보내고 싶어. 여기 공유 버튼이 있는 건 아시지만 요게 이제 다운로드 파일이 있어요. 요걸 누르게 되면 얘가 이제 파일을 하나의 PDF 파일로 저장을 해줍니다. PDF 파일로 읽어볼 수 있게끔 얘가 이제 저장을 해주는데 지금 저장이 안 된다고 지금 뜨는데 저장이 지금 오늘 지금
돌아가서 하래요. 얘가 지금 번역을 안 해주고 있어요. 다운을. 페이지를 새로 고침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상태에서 아니면 여기서 다운을 여기서 해볼까요? 여기서 되나? 지금 뭐가 에러가 생기나 봐요. 지금 내가 다운이 지금 현재 안 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다운이 돼서 이제 그 파일을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안 된다면, 이제 PDF 파일 다운이 안 된다면 이걸 가지고 화면 캡처 크게 이렇게 놓고서 일일이 이제 화면 캡처하는 이런 방법도 있긴 한데, 어쨌든 다운로드가 이제 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오늘은 또 안 됩니다. 가고 있는데, 자 볼게요. 네, 이제 됐어요. 다운이 여기 됐습니다. 지금 아까 에러 때문에 됐고, 여기 지금 여기 다운 됐죠. PDF 파일로. 그럼 PDF 파일로 선생님들이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나옵니다. PDF 파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이 되는 거죠. PDF 파일로도 이제 보낼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운이 가능하다라는 거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토리북을 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동화책을 만드시고, 동화책을 만들어서 어떤 선물을 해주고 싶을 때, 아니면 이제 실물로 책을 만들고 싶을 때는 그런 이제 인터넷 사이트, 뭐 스냅스나 아니면 퍼블로그나 아니면 스타북이나 뭐 이런 데서 직접 화면을 캡처를 하셔야 돼요. 이때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띄워놓고, 요걸 띄워놓고 여기를 이제 화면 캡처 PDF 파일로 보내기에 또 그 아까 비율이 안 맞아요. 그래서 비율이 안 맞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정사각형 그림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요 한 장 캡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2장짜리 이렇게 캡처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시면 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캡처해가지고 2장짜리로 이렇게 만드시면 이게 정사각형 앨범으로 제작이 가능한 거죠. 정사각형 앨범으로.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앨범 만드는 게 좀 불편하다, 그럼 연락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조금 배우셨던 것 중에 좀 이제 활용도가 높은 카메라에서 파노라마나 이제 프로 동영상을 이제 다시 한번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미나이에서 스토리북을 가지고 이제 다양한 동화책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뭐 화면 캡처나 이런 것들은 PC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걸 다운 받아서 이제 영상을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이 영상을 녹화된 거는 항상 그 유튜브 채널에 다 올라가 있으니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게 시청 시간이라든지 구독자가 생각보다 계속 늘고 있어요. 매일매일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은 AI 쪽도 있지만 선생님들이 이제 이런 카드누스, 요런 수채화처럼 만들고 내가 찍은 사진에 캘리그라피 글씨를 넣을 수 있는, 직접 캘리그라피 글씨를 넣을 수 있는, 내가 찍은 사진을 수채화로 만들고 그 다음에 캘리를 넣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앱이 있습니다. 앱이. 그래서 요거 앱을 쓸 건데 우선 내 사진을 수채화로 만들어주는, 물론 AI로 사진 올려서 수채화로 바뀌어줘 하면 수채화로 만들어주긴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거는 이제 제미나이 무료로 쓸 때는 만드는 게 또 한계가 있잖아요. 무료로 쓰는 거는 내가 하루에 질문해서 이미지 변형한다든지 새로 생성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한이 있어서 그 제한을 찾을 때는 요 앱을 이용해서 수채화로 바꿔보는 요런 시간. 근데 물론 이게 이제 무료 앱이긴 한데 광고가 살짝 보여집니다. 광고가. 그래서
선생님이 찍은 사진에 이렇게 캘리그라피 글씨를 넣어주는 이런 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앱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내가 찍은 사진에 이렇게 캘리그라피 글씨를 넣어주고 하는 기능들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내가 찍은 사진을 수채화로 아주 예쁘게 바꿔주는 기능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앱을 한번 다운을 받아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렇게 캘리그라피 글씨를 써주는 앱이 있습니다. 캘리그라피 글씨를 써주는 내 사진에 이 앱을 한번 다운을 받아볼게요. 이름이 예쁘죠? 지금 이렇게 쓰니까 네, 수채화 그림에 이렇게 캘리그라피 글씨가 써지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다운받을 앱은 감성공장이라는 앱이에요. 감성공장. 요거를 플레이스토어에서 플레이스토어 하셔도 되고 지금 여기 QR 요거를 찍으셔도 됩니다. 스캔하셔도 돼요. 플레이스토어로 가셔도 되고 아니면 요 QR을 스캔하셔도 됩니다. 저도 이제 감성공장을 찾아서 한번 다시 재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제거했다가 다시 설치를 할게요. 저도. 자, 요거 됐고 요거를 이제 PC 스마트폰에서 보게 되면 자, 요렇게 요거예요. 달처럼 생긴 거. 보이셨죠? 설치하셨죠? 설치 누르면 설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기 누르게 되면 이제 캘리그래피 요 화면이 이제 메인 화면입니다. 요렇게 나와요. 이렇게 메인 화면으로 이렇게 나오고 여기 하단에 홈 만들기 마이라고 있는데 로그인도 그지 흠이 의미가 없고요. 요것도 이제 예전에는 무료로 무조건 광고 없이 썼었는데 기능이 조금 올라가면서 광고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캘리그라피 칸이 있고 텍스트 칸이 있어요. 예전에는 캘리그라피밖에 없었는데 텍스트, 내가 글씨를 입력하는 그런 기능까지 이제 추가됐고요. 일단 우리는 캘리그라피. 그럼 왼쪽의 화면과 오른쪽 화면 두 개가 있어요. 자, 왼쪽은 내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불러와도 되고요. 감성공장에서 주는 무료 이미지가 있습니다. 요 클릭을 하게 되면 무료 이미지 화면으로 넘어가요. 자, 감성공장을 클릭을 하게 되면 자, 무료 이미지 화면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요 화면으로 나오고요. 여기는 이미지를 선택을 하셔도 되고 아니야 나는 내가 찍은 사진을 선택하려면 갤러리에서 선택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감성 배경 사진 뭐 계절별로 이렇게 이 사진들이 있고요. 계절별로 옆으로 쭉 밀면 이 카테고리가 많아요. 카테고리 엄청 많습니다. 그 계절별로 그 다음에 어떤 주제별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선생님 마음대로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면 사진 하나를 선택을 해볼게요. 요거 자동차와 야자수가 있는 요 사진 하나 선택하면 이렇게 사진이 들어와요. 이렇게 사진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 사진에 캘리그라피 글씨를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캘리그라피 글씨를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걸 내가 가져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 플러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캘리그라피 글씨 마찬가지로 미리 얘가 만들어 놓은 제공된 게 있어요. 이렇게 이 제공된 걸 가지고 마음에 드시는 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음에 드시는 거를. 그래서 마음에 드시는 걸 선택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걸 하나 여름아 태양아 조심해 요거 한번 선택해 볼까요? 요거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딱 불러와집니다. 불러와줘요. 그럼 아까 없었던 메뉴 합성하기 메뉴 버튼이 하나 생성이 돼요. 그죠? 예, 생성됐죠. 그러면 요 이미지와 요 글씨가 합쳐지는 거예요. 자, 합성하기 버튼 눌러볼게요. 합성하기. 자, 합성하기 누르면 어떻게 돼요? 화면이 이렇게 나왔죠. 자, 합성하기 누르면 예.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 글씨를 터치한 상태로 이렇게 움직이면 글씨가 이렇게 움직여요. 움직이고 그 다음에 선생님 꼬집어서 이렇게 줄이면 글씨가 작아집니다. 그 다음에 회전도 시킬 수 있고요. 정 가운데다 놓고 지금 이렇게 검정색 글씨가 어울리면 검정색, 하단에 이제 원본, 검정, 하양, 컬러 이렇게 색상도 넣어줄 수 있는데
나는 하얀색이 더 좋아. 그럼 하얀색 눌렀는데 색이 안 맞죠? 검정색이 낫죠. 그래서 검정색으로 그냥 가는 걸로 하고 요 이미지 상태로 이렇게 놔두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티커로 내가 더 꾸며볼 수도 있어요. 스티커를 눌러서 이런저런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밑에 이렇게 수박 하나 갖다 놓고 요거를 이렇게 사이즈 살짝 줄여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 이렇게 갖다 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스티커로 꾸밀 수가 있어요. 더 이미지를 자, 불러와서 이렇게 태양도 하나 넣고 이거는 이제 태양은 이제 유료네요. 자, 다른 거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눌러서 사이즈 줄여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면 내가 이 사진을 가져와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다 꾸몄어. 꾸며서 어떻게 해요? 오른쪽 상단에 저장을 누르는 거예요. 딱 누르면 광고가 한번 나와요. 광고가 끝나면 요 화살표를 눌러서 이제 빠져나오시면 돼요. X. 그러면 갤러리에 저장됐다고 뜹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의 이미지를 갤러리로 가봐야 되니까 화면을 내리고 갤러리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지금 만들었던 사진이 여기 뜨죠? 예, 이렇게 바로 갤러리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앨범 폴더로 캘리그라피라는 앨범 폴더가 또 생성이 돼요. 캘리그라피가 생성이 돼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앨범 폴더로 가게 되면 쭉 내려가면 감성공장이라는 폴더가 생성이 돼서 감성공장 안에 이 파일들이 모여집니다. 예, 이렇게. 그래서 이 사진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공유 버튼 눌러서 우리 톡방에 올리셔도 되겠죠. 최근 공유했던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 보면 우리 서희 도서관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채팅방에 가면 이런 식으로 이쁜 거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자, 그래서 가독성 있게 흰색이냐 검정색이냐 잘 색상 선택해서 배경 이미지하고 글씨가 잘 보이게끔 해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다시 한번 감성공장으로 가면 자, 이제 메인 처음으로 누르게 되면 이제 우리 메인 화면으로 넘어오죠. 그럼 아까 만들었던 거 그대로 있습니다. 아까 만들었던 게 그대로 있어요. 자, 홈에서는 뭐 이렇게 올려서 내가 만든 거를 SNS 올리는 것처럼 올려서 사람들하고 공유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주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해서 이렇게 올려줍니다. 이렇게 올려서 서로 공유해도 되고요. 이분들하고 이렇게 팔로잉을 해가지고 서로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자꾸 뭐 돈 내라고 지금 그게 이제 돈 내라고 뜨는 거는 선생님이 아까 그 스티커에서 왕관을 선택해서 그래요. 왕관을 스티커에서 왕관을 선택해서 바람에 지금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나갔다 들어오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캘리그라피 글씨 같은 거를 우리가 이제 아는 지인 중에 뭐 붓글씨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거를 사진을 찍으시면 얘가 이제 이 글씨를 배경을 싹 지우는 거를 하는 거거든요. 배경 제거를 해서 글씨만 가져오는 거거든요. 캘리그라피가. 그래서 선생님이 찍은 사진을 이렇게 배경 사진을 하나 불러와서 이렇게 불러와서 여기다가 캘리그라피를 하는데 갤러리에서 선택할 때는 만약에 이런 글씨보다 나는 내가 아시는 지은의 글씨가 너무 좋아. 아니면 어디 가다 보니까 멋진 그 글이 써져 있어.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그 텍스트만 가져올 수 있게끔 하시는 이런 방법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눌러서 들어오걸 합성하게 눌러서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해요? 꼬집어서 살짝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배경이 환하니까 검정색이 낫겠죠. 이런 데는 검정색이 나니까 이런 식으로 꾸며서 스티커로 뭔가를 또 꾸며보시는 이런 식으로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장 눌러서 만들어보는 이런 게 가능하다.
자, 이렇게 해서 캘리그라피에서 이미지도 선생님이 갤러리를 누르게 되면 갤러리에 있는 이미지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갤러리에 내가 찍은 사진을 가지고 해보셔도 된다. 라게 가능합니다. 그 여기 있는 이미지는 마음대로 쓰셔도 돼요. 마음대로. 요거는 저작권 풀린 이미지를 갖다 쓰는 거기 때문에 마음대로 쓰셔도 된다. 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쓸 수 있는데 여기서 아까 이제 유료로 쓰잖아요. 유료 결제가 톱니바퀴 눌러보면 프리미엄 구독하기가 나오는데 요게 생각보다 비싸지는 않아요. 그 월 3,900원. 예. 월 3,900원에 이제 이런 것들을 나는 이런 걸 해서 많이 활용한다 라고 했을 때는 이제 필요로 하겠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캘리그라피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걸 한다고 했지만 요 텍스트는 기존에 이제 내가 다른 명언 같은 거를 내가 가져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글을 직접 쓰시는 거죠. 이제 캘리그라피에서 이제 텍스트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텍스트. 감성공장 다시 들어오셔서 여기 화면에서 텍스트를 클릭을 해볼게요. 텍스트. 자, 들어오셨어요? 자, 텍스트 눌러보면 자, 이미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처럼 똑같이 눌러서 갤러리에서 가져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있는 이미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선택이 됐고 텍스트 입력하기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글씨를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 입력하기 누르게 되면 여기 이제 감성글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성글. 이 감성글을 클릭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런 글들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자, 선생님들한테는 감성글 말고 또 뭐가 있나요? 성경 있나요? 성경 혹시? 없어요? 성경 책이 없어요? 있어요? 자, 이게 감성글을 누르게 되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감성글을 쓸 수가 있고, 나 이게 싫어 그러면 선생님이 직접 입력을 해서 글씨를 넣어줘도 됩니다. 글씨를 넣어줘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선생님 원하는 명언, 생각하고 실험하고 도전해봐. 이렇게 써도 되겠죠. 만약에 여기다가 생각하고 실험하고 도전해봐. 자, 이렇게 써보는 걸로 해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생각하고 실험하고 도전해봐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내리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한다? 문구를 입력해서 해주는 건데, 자, 터치하고, 자, 생각하고 실험하고 도전해봐. 자, 이렇게 놓고 이번에는 여기를 꾸밀 수가 있어요. 글꼴, 색상, 정렬, 테두리, 배경. 이렇게 하는데 이거 여기서는 아까는 꼬집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크기라든지 이런 게 슬라이드 바로 움직여야 돼요. 이렇게 슬라이드 바로. 슬라이드 바, 그 다음에 글꼴 누르게 되면 엄청 많은 폰트가 있는데 이 폰트는 다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원하는 폰트를 클릭을 하고 선생님이 이제 터치하시게 되면 그 폰트가 다운이 되면서 폰트가 바뀌는 거예요. 색상이 이렇게 폰트가 바뀌어요. 그 색상을 나는 진하게 검정색으로 하고 싶다. 이렇게 검정색으로 바꿔서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크기는 이렇게 늘려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두리를 내가 넣고 싶다. 테두리를 나는 흰색으로 바꿔서 테두리를 넣고 싶어. 이렇게 그림자 넣어주고 테두리 굵게 이렇게 해주게 되면 테두리도 살짝 들어갔어요. 흰색으로. 그 다음에 이제 배경색도 넣으실 수 있으면 배경색도 넣을 수 있고요.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스티커, 아까처럼 스티커도 또 꾸밀 수 있고요. 똑같이 스티커도 꾸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티커도 꾸며가지고 선생님들이 만들어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장 누르게 되면 광고 한번 보고, 할 때마다 광고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빠져나오시면 갤러리에 저장된 게 확인이 됩니다. 갤러리에 저장된 게 이렇게 확인이 돼요. 이런 식으로 쓰시게 되면
감성공장이라는 이 앱 자체가, 감성공장이 앱 자체가 아주 편하게 선생님이 사용하실 수가 있는 그런 앱입니다. 그래서 이 감성공장으로 어떻게 한다? 이렇게 선생님이 써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아니면 감성공장에서 주는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 멋진 캘리그라피 글씨를 합성해서 넣을 수 있는 게 바로 감성공장입니다. 감성공장. 그래서 뭐 글씨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그 아까 이제 캘리가 많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가져다가 선생님이 시간 나실 때 이렇게 모아놓으세요. 모아놔서 요거를 그때그때 카톡이나 이렇게 보낼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감성공장 요 앱을 선생님들이 카테고리별로 하실 때 들어가서 캘리그라피를 여기 카테고리별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거대로 선생님 모아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지인들한테 보내시는 걸로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간 우리 감성공장 만들어서 캘리그라피 하는 카드누스 만드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진행할게요. 이제 감성공장으로 다양하게 이미지를 불러와서 아니면 내가 찍은 사진으로 캘리그라피 글씨를, 내가 이쁘게 글씨를 못 쓰지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글씨를 갖다가 합성을 해서 지인들한테 이렇게 보내줄 수 있는, 뭐 만들어져 있는 거 보내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건 내가 만드는 거잖아요. 내가 만드는 그 정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훨씬 더 소중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진들을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사진들이 이제 요런 그냥 밋밋한 이런 사진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렇게 수채화로 다 바꿔서 수채화를 바꿀 수 있는 앱이 또 있어요. 수채화로 바꾸는 앱이. 그래서 요렇게 이런 앱을 줬더니 물론 제미나이에서 수채화로 바꿔주는 느낌이 있는데 그 느낌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도 얘가 그런 느낌이 좀 달라서 요거는 이제 앱이 뭐냐면 바로 이렇게 퀸이 페인트라는 앱이에요. 퀸이 페인트라는 앱인데 요거를 이제 다운을 한번 받아보면 요게 플레이스토어에서 퀸이 페인트로 한번 다운을 받아볼게요. 플레이스토어에서 자, 퀸이 페인트를 치면 이렇게 수채화 요게 뜹니다. 수채화. 자, 요 수채화 요 앱이에요. 요거를 뜨는데 요거를 이제 설치하시면 돼요. 이 수채화 앱을 요걸 설치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이제 생김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정무라, 이렇게 해바라기 정무라. 요거를 이제 실행하시고 설치하시면 돼요. 요거 역시 무료 버전이긴 한데 얘는 월 구독료가 있는 게 아니라 한 번만 구매하면 끝이에요. 한 번만. 영구 평생 구매예요. 그래서 한 번 구매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영구 버전으로, 현재 저는 이제 영구 버전을 쓰고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구매가 가능한, 광고 제거가 가능, 이렇게 뜨면 금액이 얼마로 뜨나요? 요거 상점 누르면 설치가 다 끝났나요? 6,000원 정도 되죠? 그러니까 커피 한 잔 값도 안 돼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거 한 번만 내면 요거는 이제 무료로 모든 기능을 다 쓸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요게 이제 메인 화면이에요. 요게 메인 화면이고, 자, 카메라로 찍어서 바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갤러리에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갤러리에서. 자, 그럼 갤러리 클릭을 하게 되면 내가 찍은 사진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찍은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진을 선생님이 갖다가 이게 뭘 할까요? 제가 풍경을 찍은 게 있는데, 여기 있습니다. 풍경을 찍은 게 있는데 이렇게 이 사진을 선택을 하고 완료 눌러보면 이렇게 불러오죠. 그러면 사이즈를 내가 조절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뭐 모서리 파란색을 눌러서 내가 사이즈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사이즈를 이렇게, 아니면 밑에 있는 걸 가지고 움직여서 사이즈 조절이 가능합니다. 사이즈 조절이 요게 가능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한다? 여기 V 요걸 누르게 되면 요 크기대로, 내가 원하는 크기대로 이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되는데 요대로 이제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저장이 되는데
바로 터치해서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사진이 바뀌었죠. 수채화 의 그림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림 그리시는 분이 수채화 그림 그리시는 분이 이걸 가지고 이 느낌이 나온 그대로 나는 그림을 그려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페인팅, 셀피, 요거 이제 하나씩 눌러보면 이제 셀카 모드의 각각의 느낌대로 이제 바뀝니다. 이렇게 그 인물 모드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는 사진을 불러는 훨씬 더 좋겠죠. 거기에 맞는 사진을. 그래서 하나씩 눌러보면 바로바로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페인팅 V1에서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찍은 풍경 사진처럼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꽃을 찍었다면 꽃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이렇게 풍경으로 해가지고 풍경, 여기 보면 풍경 있죠, 풍경. 요 느낌대로 이렇게 각각의 느낌이 다 틀려요. 요걸 이렇게 다 했으면 요 느낌대로 해놓고 어떻게 한다? 여기 상단에 V를 클릭을 하시면 돼요. V를.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된다? 저장을 합니다. 사진이 저장이 돼요. 그럼 어디로 간다? 얘는 마찬가지로 갤러리로 가는 거예요. 갤러리로. 얘도 갤러리로 가서 여기 이제 완료 누르고 이제 나오면 이제 눌러보시면 갤러리 창에 지금 다운받은 이 사진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여기 저장되어 있고, 얘 역시 앨범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쭉 내려보면 영어 이름으로 퀸이 페인트라고 만들어져 있어요. 퀸이 페인트. 영어 이름으로 퀸이 페인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퀸이 페인트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사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들어진 거를. 그럼 이렇게 너무 쉽죠? 그냥 터치만 하면 그냥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이게 퀸이 페인트예요. 퀸이 페인트. 그래서 갤러리. 그러면 내가 사진을 찍어서 자, 선생님들 만약에 찍어서 해도 되고요. 아니면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하셔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불러와서 컬렉션에서 이 기기에서 앨범으로 만약에 간다면 사진 데이터에서 이렇게 꽃을 하나 불러왔어요. 꽃을 하나 불러오고 V를 누르고, 이거는 이제 꽃 있는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낫겠죠. 여기 플라워 쪽으로 가서 해놓으면 훨씬 플라워에 어울리는 꽃으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니까 선생님들이 해보시면 아주 예쁜 사진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저장 누르고 어떻게 해요? 사진 저장됐으니까 완료하고 나오시면 얘가 갤러리에 사진이 이렇게 뚝 저장이 된 게 보이죠. 이렇게 예쁘게 찍은 거 해주셔도 되고, 거리를 찍었더니 거리가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풍경 이렇게 나오고요. 요런 식의 풍경도 나오고요. 예쁘게 나오잖아요. 요런 풍경. 그 다음에 지나가는 이제 소나무 하나 이렇게 찍었는데도 이렇게 예쁜 사진이 나오고, 건물을 찍었더니 건물이 이렇게 수채화처럼 이런 식으로 이쁘게 사진이 나옵니다. 본인 얼굴을 찍어도 이렇게 수채화 얼굴로 이렇게 나오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진 찍은 거를 선생님들이 찍은 사진을 가지고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다양하게 뭔가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이런 느낌의 사진. 그러면 자, 두 개를 알려드렸어요. 자, 수채화로 이렇게 만들었고, 이 수채화로 만든 사진을 감성공장으로 불러와서 감성공장에서 이제 두 개의 앱을 쓰시는 거예요. 두 개의 앱을 써서 이제 선생님이 만들어 보시는 거죠. 자, 감성공장을 불러와서 배경 선택의 사진을 내 갤러리에서 불러오는 거죠. 그러면 갤러리에서 사진을 찍어와서 불러와서 캘리그래피를 선택을 하고 여기에 맞는 사진을 갖다가 글을 쓰시는 거예요. 여름이니까 여름에 관련된 이야기로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합성하기를 누르게 되면 나오겠죠? 자, 합성하기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요거를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줄여서 이게 적당한 위치에다 갖다 놓으면 딱 예쁘게 나오죠. 네, 이런 식으로 놓고 저장 누르시면 됩니다. 만삭이 아니라 만져보실래요? 아이의 태동을 느껴보라 청했지만 남편의 눈빛은 싸늘하기만 했죠. 아이가 태어날 자, 이렇게 해서 광고 한번 보고 얘는 눌러서 닫기 이렇게 누르면 이제 저장이 됐어요.
그러면 갤러리로 가서 선생님들이 쭉 가게 되면 어디에 저장되어 있다? 감성공장에 저장되어 있겠죠. 얘는 감성공장에. 감성공장에 저장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아까는 그냥 감성공장에서만 했었지만 이제는 두 개의 앱을 선생님이 선택을 해서 두 개의 앱을 조합을 해가지고 만들어 보면 훨씬 더 퀄리티 있는 이게 카드누스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카드누스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의 카드누스가 이제 탄생이 되는 거야. 선생님들도 이런 식의 카드누스가 탄생이 되는 거죠. 이제 감성공장에 광고 보이는 게 조금 그렇긴 한데 그게 이제 월 3,900원이긴 한데 그거를 가지고 한번 쓰실 수 있다면 뭐 계속 많은 걸 사준다면 이게 감성공장에서 이렇게 예쁜 글 이렇게 만들어 올 수 있겠죠. 이제 앞으로는 이제 남들이 보낸 걸 내가 그냥 개인이 가져가다가 그걸 갖다 대신 보내지 마시고 이걸 갖다가 수채화로 만들어서 내가 찍은 사진을 수채화로 만들어서 그럼 더 의미가 있잖아요. 내가 찍은 사진이니까 그걸 가지고 캘리그라피 글씨 넣어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훨씬 더 좋은 사진. 이제 사진도 배우셨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감성공장 그 다음에 수채화 이 앱 두 가지 세 가지를 이제 할 줄 아시니까 언제든지 예쁜 꽃이나 예쁜 풍경을 찍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수채화로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감성공장에서 캘리그라피를 입혀서 딱 저장을 해놓으면 그러면 이제 앞으로 선생님들이 지인들하고 가족들한테 자녀들한테 이렇게 예쁜 글로 카톡으로 공유하시면 이제 우리 엄마 아빠 우리 할아버지가 뭔가 배우신다더니 배운 게 이제 티가 나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확실히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성공장과 이제 퀸이 페인트 이 두 가지를 알려드렸어요. 어떠세요? 좀 이제 많이 써봤을 수 있어요. AI 기능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도 AI예요. 사진 터치와 함께 바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니까 이런 기능이 들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잘 활용해 보시면 진짜 일상생활에서도 좀 더 뭔가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AI는 AI대로 쓸 수 있지만 AI에서 제미나이에서 내가 찍은 사진 불러와서 이렇게 수채화로 만들어줘 했는데 느낌이 좀 달라요. 그래도 여기 하는 거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많이 쓰시면 사용량 제한이 걸리니 요런 수채화, 퀸이 페인트나 감성공장 같은 걸 활용해서 만들어 볼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들어있다 라는 걸 이제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아이폰을 쓰시는 분은 아이폰에서는 이 수채화가 이 비카소라는 앱이 있어요. 비카소. 아이폰에서는 비카소. 이 비카소로 다운을 받으시면 요거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아서 하시게 되면 수채화 같은 느낌으로 할 수가 있어요. 수채화 같은 느낌. 요렇게 비카소라는 게 있다. 감성공장, 퀸이 페인트, 비카소 세 가지. 그래서 갤럭시에는 여기 다 있지만 비카소에는 퀸이 페인트가 없어서 비카소로 쓰시면 된다. 아이폰에서는 감성공장도 가능합니다. 아이폰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제 감성공장이 이제 아까 이제 광고가 나오니까 그 스피커로 볼륨을 줄이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공공장소 하게 되면 갑자기 깜짝 놀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 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시작할 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렇게 이제 8주를 이렇게 달려오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딱 고정돼서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저도 이제 감사드리고 이 영상은 제가 어차피 유튜브에 계속 올라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잘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제 그 영상들은 계속 그 다음에 이제 톡방에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보셔도 돼요. 제가 이제 톡방을 본인 스스로 나가시면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스스로 없애지는 않을 거예요. 없애지 않을 거니까 톡방에서도 궁금하신 거 그 다음에 어떤 강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여쭤보시면 그런 것들을 미리 공개해 드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AI로 동영상도 만들었었잖아요. 사진 불러오면 바로 얘가 움직이는 동영상이 되는 이런 것들이 가능했었는데 바로 그게 예전에는 그록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록. 네, 그록. 그록이 뭐냐면 이 그록이 그 전기자동차 회사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만든 그 회사예요. 이 그록이.
그 AI 사이트인데 마찬가지로 제미나이나 이런 경우가 똑같은 기능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는 무료 사용자가 하루 7일 정도밖에 못 쓰게끔 되어 있어서 지금 한번 보여드리면 그록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록의 기능이 되게 좋았어요. 사실은 사진만 올리기만 하면 바로 동영상을 얘가 그냥 만들어 줬었거든요. 근데 그록이 이제 앱도 있습니다. 앱도 있고요. 그리고 X 있죠, X. 우리 저거 뭐야, 스레드나 X, 인스타그램 이런 것처럼 X라는 게 있는데 그 X도 이게 일론 머스크 이 회사 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0달러 체험해 보세요. 떠 있죠. 여기 0달러는 뭐 쓸 게 없어요, 거의. 그래서 10달러, 월 10달러로 해서 제일 저렴하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99달러. 요게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10달러 좀 내렸네요. 지금 금액을 10달러로.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30달러. 사용자는 이제 30달러. 개인이 쓰는 거하고 비즈니스로 좀 바꿨네요. 전에는 30달러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10달러짜리고 내려왔네요. 10달러짜리. 이렇게 해서 체험할 수 있게끔 하도 말이 많으니까 막 이렇게 바꿔놓은 것 같아요. 예전 요거 하나만 있었거든요. 유료 사용자가 요거 하나만 있었는데 되게 기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예전에 이제 만들었던 게 예전에 만든 거 되게 보여주나 모르겠네. 그 기능들이 데이터. 제가 했던 여기 남아있긴 하네요. 추천이고 내가 했던 내 기록도 여기 있긴 있는데 모두 보기 한번 눌러볼게요. 영상 만들었던 게 이게 다 없어지네요. 예전 건 다 지워졌네. 거의 다 제가 만들었던 것들이 거의 다 없어졌고, 네, 동영상 만드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요 시간대별로 이제 여기 만들 수 있게끔 그래서 이렇게 올리면 그게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여기서 안 하고요. 우리가 어디서 하냐면 플로우라는 게 있어요. 구글 플로우. 구글 플로우는 무료 사용자는 이게 하루에 50 크레딧을 줘요. 50 크레딧을. 50 크레딧을 주는데 그러면 최소 만들 수 있는 게 5개까지 영상을 만들 수 있어요. 5개까지. 그게 라이트 버전으로 해서 만들게 되면 최소 5개까지 가능한데 요 구글 플로우가 매일 50 크레딧을 주는 거예요. 50 크레딧을 주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영상 만드는 게 이게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PC에서도 가능해요. PC에서도. 그래서 스마트폰에서도 가능하고 PC에서도 가능한 요 플로우를 조금 설명을 보여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쉽게 예전에는 구글에서 이 AI 영상 만드는 게 위스크하고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합쳐버렸습니다. 다 하나로 합쳐가지고 지금 플로우로 합쳐진 거고요. 이미지 FX하고 위스크가 여기 플로우로 합쳐져서 이제 영상을 만드는 그런 기능으로 넘어갔죠. 이렇게 넘어갔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런 배경으로 바꿔줘 라고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이런 것도 가능하고 하는데 자 한번 보면 플로우는 자 스마트폰에서는 뭐로 한다? 자, 플레이스토어로 가셔서 FLOW 이렇게 치시면 여기 나와요. 요걸 클릭하시고 이렇게 생긴 거 맨 위에 있는 거 구글 플로우 이것도 역시 베타 버전이긴 한데 구글 플로우를 클릭해서 요걸 설치해 주시면 돼요. 요 설치 요렇게 생긴 거 구글 플로우 베타 FLOW 네, OW 요걸 설치 그래서 열기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네, 여기에 나오고요. 여기까지 이제 와서 설치까지 요 화면까지 오시면 돼요. 요 화면까지 한번 와보세요. 설치하시고 여기까지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더블 요거예요. 이 커플. 여기가 인터넷 속도가 그래도 빨라서 솔직히 빠르죠. 여기 인터넷 속도 빠르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문제가 이 삼성 플로우가 뭐가 이상한지 지금 화면에 계속 스마트폰은 연결되어 있는데 PC가 프로그램 재설치해도 지금 뭔가가 지금 이상해요. 그래서 끊어져. 화면에서 끊어져 있어요. 이게 끊어져 있어. 또 끊어져 있어.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되다가 이제 끊어져 버려. 설치됐잖아요. 다 되셨죠? 자, 이게 이제 프로젝트는 여기 아무도 없을 거예요, 선생님들. 그죠? 여기 프로젝트는 아무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본인 얼굴을 한번 클릭을 하게, 이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요게 이제 크레딧이 나올 거예요. 선생님들 크레딧 얼마씩 있어요? 50 있죠? 50. 유로는 한 달에 1000씩 줘요. 1000씩. 유로는 1000씩. 그래서 이렇게 삭제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신규로 하게 되면 이제 프로젝트에서 신규 누르게 되면 화면이 바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 상단에 있는 게 이제 프로젝트 제목이에요. 요걸 내가 클릭해서 제가 바꿀 수 있어요. 요거는 제목이 바뀔 수 있고. 자, 무엇을 만들고 싶은가요? 뜨는데 여기에 이제 채팅하듯이 선생님 만들고 싶은 글을 쓰시면 돼요. 근데 이미지를 만들 거냐? 자, 이미지 클릭하게 되면 이미지를 만들 거냐? 동영상을 만들 거냐 해요. 이미지는 근데 여기서는 무한이에요. 돈이 안 나가요. 이미지 만드는 거는 0크레딧이에요. 몇 장, 수십 장을 만들어도 0크레딧입니다. 여기서 있고, 동영상 만들 때만, 선생님 동영상 만들 때만 요게 나가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어떻게 된다? 동영상 만들 때면, 요게, 시간대별로 있는데, 요게 옴니 플래시를 클릭을 하지 말고, 요거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옴니 플래시는 12크레딧, 그 다음에 3.1 라이트는 10크레딧이에요. 요걸 선택하고 만드시면 10크레딧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5개까지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있어요. 근데 화질 차이는 크게 안 나요. 화질 차이는 라이트나 여기 패스트나 그 다음에 또 프리미엄이 있거든요. 올라가 보면 여기 있는데 퀄리티가 있는데 퀄리티까지 스마트폰에서 보는 화면은 큰 차이가 없어요. 제가 해봤는데 여기 퀄리티 그 다음에 패스트, 라이트 근데 옴니 있는데 옴니는 이 기능이 좀 다양한 거예요. 이 옴니는 내가 동영상을 마음대로 수정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또 수정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동영상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라이트로 쓰시면 돼요. 라이트. 자, 이렇게 하시고 먼저 우리는 동영상이 아니고 우리 뭘 한다고 그랬죠? 이미지였죠. 자, 이미지도 가로 4대3, 1대1, 3대4, 9대16. 그 다음에 X1, 2, 3, 4는 뭐냐면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게 4장까지 가능한 거예요. 그럼 내가 한번 뭐 생각하고 실험하고 도전해봐 라고 해서 요런 느낌의 이미지를 만들어줘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얘가 한 장부터 4장까지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4장을 선택하면 4장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한번 우린 2장을 선택을 해보고 여기다가 한번 선생님 만들고 싶은 글을 써보시면 돼요. 만들고 싶은 글을 만약에 여기서 자, 안흥지를 산책하고 있는 조선의 국왕과 국모.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안흥지인데 얘가 지금 제가 발음이 현재난가 봐요. 안흥지를 산책하고 있는 조선의 국왕과 국모. 네, 이렇게 해볼게요. 2000 안흥지를 산책하고 있는 조선의 국왕과 국모. 이렇게 해서 세로 이미지로 하셔도 되고 나는 가로 이미지로 하고 싶어도 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출 버튼 누르면 얘가 만들어요. 자, 조선의 국왕과 국모라고 했죠. 그럼 조선이라고 했죠. 그럼 이제 복장이 어떻게 나올까요? 옛날 그런 복장이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생성이 가능합니다. 생성. 요건 우리 선생님 배우셨죠? 임선임 선생님. 다른 반에서 배우셨죠? 플로우. 저희 프로 안 했어요. 거기서 안 하셨어요? 비즈. 비즈를 했어요?
플로우를 안 하고? 그랬구나. 자, 보세요. 지금 제 거 화면에서는 현재 나왔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두 장이 나왔어요. 두 장이. 자, 이렇게 안흥지를 산책하는 조선의 국왕과 국모. 그 다음에 이렇게 두 장이 나왔습니다. 느낌이 다르죠? 조금씩. 자, 이렇게 느낌이 다릅니다. 그러면 사진을 클릭을 하게 되면 하단에 수정을 할 수도 있고요. 다시 바꿔달라고 해도 돼요. 만약 이미지를 배경을 설문공원으로 바꿔줘 라고 하면 배경이 바뀔 거예요. 배경이. 여기서 수정을 눌러서 배경을 여기서 자 배경을 자 이렇게 바꿀게요. 그러면 여기 이 배경이 지금 안흥지에서 뭐로 바뀐다? 새로운 이미지로 바뀐다는 거죠. 자, 수정은 그거고 애니메이션은 동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애니메이션 동영상 만드는 거다. 자, 이제 수정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수정.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동영상 만드는 것까지 해보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네, 새로 만든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이제 나왔어요. 자, 이제 사진은 나왔고요. 자, 볼게요. 좀 바뀌었죠? 설문공원으로. 네, 느낌이 바뀌었죠? 완전히. 네, 설문공원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요게 첫 번째 이미지였고, 요게 두 번째 이미지예요. 설봉이라니까 호수가 나오죠? 지금 여기 호수가 지금 보입니다. 안흥지 느낌이 아니라. 자, 이 상태에서 애니메이션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애니메이션은 이제 동영상인데 움직임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래요. 움직임. 그냥 산책하는. 만약에 대화를 넣고 싶어요. 대화를. 여기다가 왕이 뭐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국모가 뭐라고 얘기하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국왕이 오늘 날씨 좋네. 그 다음에 국모는 네. 그 다음에 요라고 하는 거예요. 요렇게 요런 식으로 산책하면서 국왕이 오늘 날씨 좋네. 그 다음 국모는 네 정말 좋아요.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요 상태로 얘가 제출 버튼 눌러볼게요. 그럼 현재 선생님이 만드신 이미지에다가 애니메이션을 눌러서 동영상 움직임을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바꿔주는 이런 기능이 생긴다. 자, 이제 동영상이 이제 나왔는데 신기한 거는 자 이제 봤어요. 나왔어요. 동영상이. 움직임에 대해서 지금 아직 만들고 있는 중이네요. 아직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자, 이렇게 현재 생성 중입니다. 요거 동영상 만드는 시간 조금 걸려요. 요거는 동영상은. 그래서 선생님 만약에 이제 사진 한 두 장씩 이렇게 해서 마음에 드시는 사진이 나오면 그 사진을 클릭을 해서 그 사진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 처음부터 동영상을 클릭을 해서 동영상을 만드셔도 됩니다. 네. 근데 이미지는 크레딧이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히 만드셔도 된다. 자, 보세요 한번. 국왕이 오늘 날씨 좋네. 국모는 네 정말 좋네요. 네, 제가 이제 요 앞에를 빼도 되는데 제가 이제 그 국왕이 누르는 바람에 오늘 날씨 좋네. 국모는 네 정말 좋네요. 이렇게 하는데 지금 따라오시는 뒤에 있는 분들도 같이 움직여요. 그죠? 보시면 이 국왕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뒷사람들도 움직이는 거예요. 국왕이 그죠? 오늘 날씨 좋네. 국모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 그거를 빼야 되는데 날씨 좋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너무 자연스럽죠 목소리가. 예. 요렇게 해서 동영상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동영상을 만드시는 걸로 가셔도 되지만 동영상을 만드시는 걸로 가도 되지만 동영상 만드실 때는 2개, 3개, 4개 하잖아요. 그러면 2개도 20크레딧이 나가는 거예요. 이 크레딧만 다 소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영상 하실 때는 하나만 선택해 놓고 하시면 5개까지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지금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아까 950 크레딧이었는데 한번 수정하고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정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짧게 했지만 이 구글 플로우 기능이 이 이미지 만드는 게 여기서도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제미나이에서 하는 것처럼. 제미나이에서 만드는 것처럼. 근데 제미나이에서 한도가 걸리면 여기로 오셔서 만드셔도 돼요. 여기는 이미지 사이즈를 내가 5가지로 수정할 수 있잖아요. 딱 클릭만 하면 그 5가지 사이즈로 나오는데 그 다음에 한 장부터 4장까지 같은 프롬프트로 나올 수 있는데 무료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잘 활용하시면 플로우가 훨씬 더 또 재밌는 그 다음에 영상까지 만들어 줄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예쁜 쇼츠 영상도 이야기를 꾸며서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 컷 한 컷 만들어서 이어붙이기만 해도 영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플로우로 해서 하는 게 영상이 요즘에 만드는 게 이제 이런 영상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제가 플로우로 가면 따로따로 이제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이제 쇼츠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그 쇼츠 영상이 어떤 거냐? 어디 갔냐? 이거. 자, 보시면 이렇게 쇼츠로 각각의 이미지를 따로따로 만들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이제 넣어요. 뒤집어서 바짝 말려라. 내일 자, 이렇게 제가 이제 고무장갑의 반란이라 해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었고 사과씨에 대한 위험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각각 이미지를 만들어서 각각 동영상을 하나씩 만든 거에 동영상을 넣어서 그리고 나서 이걸 이어붙인 거예요. 이어붙여서 최종으로 동영상을 이제 제작을 하는 붙여서 이제 하는 거죠. 따로 씬 4개만 만든 거예요. 4개 씬 30초만 만든 거니까 4개 씬으로 이렇게 하나 요거 하나 이렇게 해서 4개를 만들어서 각 4개별로 대사를 넣어서 동영상을 만든 거죠. 만들어서 그걸 다운을 받아서 이어붙인 거예요. 이어붙인 게 어디다 올렸냐? 제 이제 채널에서 올렸는데 제 유튜브 보시면 이어붙인 채널에 제 거 보시면 제 쇼츠에 요렇게 운전 않냐? 네 손시수나 만하다. 축축하게 젖은 내 속이 바로 세균들의 무한 리필 뷔페다. 습기 찬 고무 속에서 식중독균이랑 곰팡이가 폭발한다. 당장 뒤집어서 바짝 말려라. 내일 또 세균 장갑 끼기 싫으면 자, 요렇게 이제 쇼츠를 만들어서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자주는 못 하는데 요렇게 만들어서 올려서 지금 조회가 잘 나올 때는 뭐 2000 이렇게 1700, 1900, 2000 요렇게까지도 나오기도 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7600K 정도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잘 나올 때는 또 잘 나오고 안 나올 때는 또 안 나오긴 하는데 예, 다 플로우로 한 거예요. 플로우에서 동영상 이미지 만드는 거하고 동영상 만드는 거를 다 플로우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 플로우에서 선생님들도 충분히 이야기 만드는 거 어떻게 해요? 저기 제미나이에서 어떤 주제를 주고 그 주제로 4씬 정도만 만드셔서 4씬을 만드는데 그 4씬의 이미지를 만드시는 거예요. 각각의 스토리에 맞게끔 그 스크립트를 작성해 주는데 신별 이미지 제작 프롬프트까지 만들어줘 라고 해서 그 프롬프트를 만드는 거를 여기다가 제미나이 하셔도 되고 플로우에 와서 하셔도 되고
뭐 이렇게 해서 각각에 만든 걸 이어붙인 거죠. 이런 식의 방법을 해도 된다라는 걸 이제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조금 일찍 끝낼게요. 이렇게 해서 지금 8주간의 수업을 했는데 선생님들한테 진짜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되셨나요? 많이 도움 되셨어요? 지금 우리 선생님이 뭘 하시려고 들어가셨던 것 같은데 지금 계시나? 사진 찍고 가셨나요? 사진 찍고 그냥 가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여기 내용도 제가 녹화해서 녹화된 거니까 올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또 좋은 기회 있으면 또 뵙고 뭐 서인아 여성회관이든 아니면 뭐 청강대든 이런 데서 뵐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